용어가 어렵다는 거 말고는 그 생활 법률급 내용입니다. 손해라는 표현으로 이제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세 가지 다른 손해가 있는 겁니다. 아예 종류가 다른 세 가지 손해가 있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손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거다. 그 세 개가 뭐냐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인데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추가로 지출한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병원비, 치료비를 지출하죠. 이거는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내가 쓴 거니까 이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소극 손해는 이제 마이너스라 돼 있잖아요.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죠. 이걸 소극 손해라고 합니다. 자, 차이를 아시겠죠? 적극 손해는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거. 소극 손해는 들어왔어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온 거. 이걸 소극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걸 말합니다. 이 세 개는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별도로 청구해야 되고 서로 상계가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직접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2천만 원 물어내라. 요렇게만 이제 소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손해가 2천만 원이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예, 연관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지만 이제 소송에서는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세 개를 구별해서 적극 손해 얼마, 소극 손해 얼마, 위자료 얼마라고 구별해서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돼요. 하나의 소장에 쓰긴 하지만 별개로 항목을 정해서 청구를 해야만 법원이 그거를 그 심리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소장에 저 세 가지를 쓰면 소송 세 개를 하는 겁니다. 다 서로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얼마요? 이러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고로 이제 영구장애가 10% 이제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고 월수입은 뭐 편의상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가동기간은 뭐냐면 240개월이면 이제 20년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20년을 일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제 변호사 자격은 정년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이제 후만 개소라고 있는데 240개월 월급에서 부족분을 240개월을 곱해서 국손해를 계산하는데 240을 그대로 곱하면 미래에 10년 뒤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지금 소송해서 지금 받잖아요. 지금 받아놓으면 이게 또 이자가 붙으니까 그거는 빼야 됩니다. 미래에 받을 걸 지금 받으니까 빼는 이자를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코프만 개수라고 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식이 있어요. 그러면 240개월은 166.1055개월로 보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해봅시다. 교통사고 가해자한테. 첫째, 이 사고로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거, 그거를 따로 계산을 하고, 일을 못해서 또는 장애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 그거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걸 따로 계산해서 따로 소장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병원비를 100만 원 썼고, 소극손해 부분이 이제 월 50만 원이 나온 건 뭐냐면 월 수입 500만 원이었는데 장애가 10%면 매달 10%씩 수입이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500만 원에 10%니까 50이 되겠죠. 이 영구장애는 이제 그 병원에서 감정을 해줍니다. 신체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예요. 그러면 소극손해가 월 50만 원이 되고, 위자료 정신적 고통, 얼마다라고 이제 정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한 1억에서 영구장애 정도 곱한 거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략 계산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죠. 이걸 다 더하면 돼요. 손해 100만 원, 그다음에 위자료 1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월 50만 원이니까 제가 20년 일한다 그러면 240개월만큼 누적한 겁니다. 근데 240을 곱한 게 아니라 이제 요걸 곱한다 했죠. 중간이자 때문에. 결국 240개월만큼 월 50씩 줄어든 돈이 이거 8,300만 원이다. 이걸 합치면 이제 9,400이 되겠죠. 여러분들 교통사고도 그렇고 누가 때려서도 그렇고 산재를 당했을 때도 그렇고 협상을 하잖아요. 보험사라든지 회사라든지 협상을 해야 될 때 내가 소송을 했을 때 대략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윤곽이 나와야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이제 백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예 감이 없으니까 그냥 저쪽이 제안하는 금액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판단을 아예 못해서 그냥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
이렇게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적극, 소극, 위자료로 나눠서 몇 번 해보시면 의외로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 3분설이 어떤 때 이제 작용하냐면 이 병원비를 보험회사나 회사가 만약에 지급했다고 합시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할 때 이 적극 손해 부분은 빼겠죠. 빼고 소극 손해와 위자료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청구하는 게 소극 손해인지 위자료인지 이런 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나 보험사가 이 적극 손해 이제 병원비를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과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과실 비율을 이제 따져서 내 과실이 큰데 불구하고 100%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200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는 적극 손해는 청구 안 해도 되죠. 일단 병원비가 다 해결됐으니까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극 손해하고 위자료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200만 원을 병원비로 썼으니까 100만 원을 이 나머지에서 공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손해 3분설이 등장하는데 자 저는 적극 손해를 청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3개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소송인데 1번 소송을 제가 제기한 적이 없어요. 제기한 적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제기한 적 없는 소송에 대해서 공제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소송에서 허공에 대고 공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한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만 그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 이 각각은 서로 벽이 있기 때문에 넘나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청구할 때도 구별해서 해야 되고 방어할 때도 각각 자기의 항목 안에서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소장에는 이거를 나눠서 쓰고 그 청구 취지에는 합산해서 씁니다. 합산해서 쓰는데 청구 원인에는 이거를 구별해서 쓰고 구별해서 증거를 첨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정을 할 거예요. 성명을. 구체적으로 이 손해가 어떤 건지 밝히라고 성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월 수입은 세무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수입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옹호 쪽에서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 자료 축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받은 그 금액이 만약에 통장에 찍혀 있다. 이게 더 많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 통장에 있는 자료를 내셔서 이게 실제 수입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손해배상에서 이제 수입 자료를 내는 거는 장래에 미래에 내가 받을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벌었으면 미래에도 나는 이 정도는 벌 능력이 있다라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수입만큼을 청구한다. 미래의 수입이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죠. 항상 내가 이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벌 때도 있다. 그럼 나는 이 정도 벌 능력은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거. 세무자료보다는 통상 실제 받은 금액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산재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산재에서는 평균 임금 계산하죠. 평균 임금 최종 3개월치를 평균 내서 그걸 자료로 쓰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안 하고 그냥 가장 많은 걸 그냥 제출을 하고 그냥 판단을 받습니다.